자, 그래서 오늘은 날선 유형 스타트 109페이지 평면 좌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 거야.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할 건데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크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첫 번째로는 수직선 위에 두 점을 생각해 볼 겁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자, 수직선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그려진 요런 걸 이제 수직선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X축 하나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좌표로 표현했을 때도 좌표도 뭐밖에 없어요? X좌표 하나밖에 없는 녀석이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에 있고 B라는 점의 위치가 5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 AB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AB의 길이는 5 빼기 마이너스 큰 좌표에다가 작은 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6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는데, 요걸 이제 일반적으로 공식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면은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어요. 수직선 위에 A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B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A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x1이라고 줄 거야. 자, B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x2라고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성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x2 빼기 x2 빼기 x1이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번에는 A점의 x좌표와 B점의 x좌표가 둘 다 미지수로 주어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뭐가 더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큰 값에다 작은 값을 빼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해주면 돼요.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어떤 게 큰 값인지 모르지만은 일단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차이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로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준다? 일단 아무 값에서 아무 값을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거리는 무조건 양수로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거 지금 바로 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기다려. 선생님 푸시가 줄 테니까. 자, 여기 이제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좌표 평면 위에서 생각을 해줄 거야. 자,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플러스 자, 좌표 평면이라 그러면 이번에 뭐가 있는 거야? X축도 있고 Y축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떤 점 하나를 표현할 때 좌표가 두 개 필요하지. X좌표랑 Y좌표가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이제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A라는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1,1로 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를 뭐로 둘 거냐면은 4,5로 둘 겁니다. 4,5. 플러스는 자, 그러면은 이때 요 A랑 B를 잇는 요 선분의 길이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요 선분의 길이를 생각할 때, 자,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생각해 보자. 보조선을 갖다가 요점부터 x축이 평행하게 요렇게 그어주고요. 여기서부터 y축이 평행하게 요렇게 그어주면은 여기가 무슨 삼각형이 되겠어?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요 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C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이 점을 C라고 잡아버리면은 자, 요 AC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3 3이 되겠죠. 이 3은 어떻게 나온 거야? 4 빼기 요 B점의 X좌표에서 B점의 X좌표 사이에서 A점의 X좌표인 2를 빼준 거. 요게 이제 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요 Y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BC의 길이는 B점의 Y좌표 값에서 A점의 Y좌표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요만큼의 길이는 요 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자, 그럼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돼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요 길이가 5다. 자, 그럼 이거를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어 볼 거야. 지금부터 공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공식으로 이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 A라는 점이 어딘가 있어요. A라는 점의 X좌표를 X1, Y좌표를 Y1이라고 이렇게 넣어보자.
마찬가지로 B라는 점이 있어. X좌표를 X2, Y좌표를 Y2라고 놔봅시다. 자, 그럼 이때 요 A란 길이 있는 요 길이를 찾고 싶은 거야. 자, 요 길이를 찾고 싶은데, 자, 그럼 우리가 보조선 어떻게 그려주면 돼요? 조금 전에 배웠던 대로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 정리를 똑같이 써줄 건데, 자,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될 거냐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만큼의 길이는? 그렇지. x2가 더 큰지 x1이 더 큰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절대값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요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절대값 y2 마이너스 y1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걸 가지고 피타고라 정리를 써서 이제 AB의 길이를 보여주면 되거든. 자, 그럼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루트. 자, 요 녀석의 제곱인데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한 거랑 값이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 절대값 A의 제곱은 뭐랑 똑같다? 그냥 A의 제곱과 똑같다. 그죠? 예, 따라서 이거 써주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그냥 x2 마이너스 x1 전체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 전체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해주고 y좌표끼리 빼가지고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더해준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럼 공식 써먹는 거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밑에 한 문제씩만 풀어보자. 자, 4번이랑 그 다음에 9번, 4번, 9번 이렇게 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4번, 9번. 자, 답 금방 나오죠? 4번 답은 얼마? 4 나오죠. 9번 답은 얼마 나와요? 8 나오죠. 그죠? 네, 답 금방 풀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요 기본기는 공식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이 녀석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문제 몇 개 한번 뒤에 넣어서 유형 몇 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자, 먼저 이제 다음상 넘어가서요. 110쪽이 이제 유형 3번부터 유형 6번까지 4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 자, 유형 3번부터 한번 보자. 자, 13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번 문제. 자, A라는 점의 좌표가 0,0로 주어져 있고 B라는 점의 좌표가 3,A로 주어져 있을 때 근데 AB의 길이가 얼마래요? AB 길이가 5가 되는 요런 A 값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야. 요런 소문자의 값 찾아봐라. 자, 그럼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웠으니까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공식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은 자, AB의 길이는 공식대로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3 빼기 0의 제곱 3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이 녀석이 어떻게 돼? 3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 되고 요 녀석이 5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9 더하기 A 제곱이 25가 되니까 A 제곱은 얼마가 되겠어? 16이 될 거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4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 하나 쓰면 안 되고 마이너스 하나 또 써줘야 돼. 자, 그럼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인 거니까 여기 이제 좌표평면상에 0,0이라는 점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 A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B라는 점의 후보를 한번 생각해보면 B점은 X좌표가 얼마야? 3이야. 그치? 그럼 X좌표가 3이 되면서 여기 X좌표가 3인 정도는 다 요 직선 위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 요 파란 선 위에 어딘가에 점비가 있는데 그 점비가 위치할 수 있는 거는 여기 3,4 해가지고 요렇게 거리가 5가 될 수도 있고 또는 3,-4 이쪽으로 해가지고 요렇게도 그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값이 두 개 나온 게 확인이 되지, 그지? A 값이 여기 4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답을 구해놓고 내가 쓴 답이 정말 정답인지를 확인해 보려면은 그림을 그려서 실제로 답이 뭐 2개가 나오는지 1개가 나오는지 이런 제한 조건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공식 쓰는 문제를 하나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봅시다. 16번 문제. 자, 다음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인지를 말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보면은 A라는 점의 좌표가 0,2√3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C라는 점의 좌표가 2,0이 보입니다. 자, 이 세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일까? 자, 근데 우리가 배웠던 삼각형의 종류는 뭐밖에 없어?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이런 삼각형의 종류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으면은 아 이렇게 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뭘 해봐야겠어? AB의 길이를 구해보고 BC의 길이도 구해보고 CA의 길이도 구해본 다음에 이 세 변이 어떤 관계를 가진지를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으면은 정삼각형, 두 변만 똑같으면은 이등변 삼각형, 만약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면은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세 변의 길이를 무조건 구해보고 시작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구해보자. 자, AB의 길이를 구해보면은 AB의 길이는 루트, 자, x좌표 길이 빼, B에서 A 빼볼까? 마이너스 2 빼기 0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0 빼기 2√3의 제곱 이걸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루트, 얘는 4고, 그 다음에 얘는 4, 3, 10이네요. 예,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습니다. AB의 길이는 4. 자, 그 다음에 BC의 길이도 한번 계산해볼까? 자, BC의 길이는 루트. 자, 얘는 근데 지금 Y좌표가 똑같이 0이네, 그치? 그럼 실은 X좌표, X축에 있는 선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얘는 거리 안 구해봐도 4 되는 거 보이긴 한데, 또 공식대로 한번 써보자. 그럼 2 빼기 마이너스이니까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써주고요. 얘는 계산해보면 4가 나옵니다. 똑같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A의 길이를 계산해볼까? 자, CA의 길이. 자, CA. 그럼 2 빼기 0의 제곱에다가 0 빼기 2√3의 제곱을 해주면 식이 얘랑 똑같네요. 얘도 4가 나오겠죠. 그죠? 아,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 따라서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정삼각형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삼각형의 꼴을 물어보는 문제는 뭘 구해봐라? 세 변의 길이를 구해봐라. 그래서 삼각형의 꼴. 어떤 삼각형이냐? 삼각형의 꼴을 물어보는 문제는 세 변의 길이 구해보면 됩니다. 네, 길이 구해서 어떤가 생각해보면 돼요. 네. 자, 뭐 별로 안 어렵죠, 얘도?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 유형 5번 문제 한번 가볼게. 자, 19번 문제 한번 볼까요? 19번 문제. 네모넣기로 되어 있는데, 자, 요런 문제 학교 시험에 좀 기본적으로 잘 나오니까 잘 봐야 돼. 자, 문제가 뭔가 하니까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겠습니다. 자, A라는 점이 2,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5,4인데, 자, 문제가 물어보는 상황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좌표평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좌표평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2, 마이너스 1. 아이고, 2, 이쪽이네. 2, 마이너스 1. 여기 이제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 4, 5, 1, 2, 3, 4, 4.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B라는 점인데, 그림이 너무 안 예쁜데? 그림 다시 그리자. 일사분면 쪽으로 크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2, 마이너스 1. 여기에 점 A가 있고, 그 다음에 3, 4, 5, 1, 2, 3, 4. 여기에 점 B가 있습니다, 지금. 예, A점, B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어딘지는 모르지만 X축 위에 점이 있는 거야. X축 위에 점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X축 위에 뭐 여기쯤에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길이랑 요 길이가 요렇게 같게 되는 요런 점 P가 어디에 있을까? 요걸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소희야, 선생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감미롭고 달콤하더라도 졸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은 P라는 점이 일단 어디에 있는 거니까 X축에 있다고 했잖아, 그치? 자, X축 위의 점은 무조건 무슨 좌표가 0일까? Y좌표가
x축 위의 점은 x축 위의 점은 y좌표가 0이죠 무조건.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x좌표를 모으니까 x좌표를 미지수로 두고 그 다음에 y좌표는 0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두 길이가 같으니까 어떻게 써주면 돼? AP의 길이가 뭐랑 같다? BP의 길이랑 같다. 이 조건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P의 길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A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요. AP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해주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해주는 게 루트 bp의 길이 b는 5,4였으니까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준 거 a-5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준 거 0 빼기 4의 제곱 요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양면에 똑같이 루트가 있으니까 양면에 제곱을 해주면 루트가 사라지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에다가 1을 더해준 게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에다가 16을 더해준 거랑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럼 양변에 a제곱 똑같이 있으니까 날려보내고 마이너스 12a를 이항시켜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6a는 자 여기 5는 이쪽으로 이항시켜봅시다. 그럼 얼마가 돼요? 36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따라서 a 값은 얼마구나? 6이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점피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6,0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배운 유형 3개를 바로 연습 한번 해봅시다. 밑에 14, 17, 20번 이렇게 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풀었던 문제 바로 밑에 있는 문제들 14, 17, 20번 바로 밑에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자.
자, 다 풀어봤나요? 자, 14번 답은 A 값 뭐랑 뭐 나오지? 14번은 A 값이요. 불마 1. 아닌데? 7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죠? 방정식을 제대로 안 푼 것 같아요. 자, 17번은 무슨 삼각형 나와요?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하는 녀석 나오지, 그지? 자, 근데 이 17번 적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자, 17번 여러분들 AB의 길이 얼마 나왔어요? AB의 길이 루트 5 나왔어요, 그죠? 루트 5 나왔고, BC의 길이 어떻게 나왔어요? BC의 길이가 5 나왔나요? 보자, 3, 4, 5 맞네. 자, 그 다음에 CA의 길이가 얼마 나왔어? CA의 길이가 2루트 5. 루트 20 나오나요? 네. 자, 4, 루트 20 나오지 이게. 자,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AB 길이의 제곱에다가 AC 길이의 제곱을 해준 게 BC 길이의 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내가 실제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삼각형은 어떻게 나오냐면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직각삼각형이긴 직각삼각형인데 무슨 각이 직각이에요? A 값. A각이 직각이지, 그치? 그래서 이건 그냥 직각삼각형이라고 적지 말고 어떤 각이 직각인지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답을 적을 때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적어야지 정답이 되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각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잖아. 그냥 그래.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어떤 각이 직각인지도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답은 피해자표가 얼마 나오나요? 3,0. 왜 답이 다 틀리지 너는? 20번 답 얼마 나요? 아직 안 풀었나? 틀렸어요. 예, 틀렸어요. 다시 풀어보세요. 20번 답은 얼마 나올까? 뭐지? 부호를 잘못 썼나? 아, 부호를 잘못 썼다. 아, 정답. 정답? 마이너스 2분의 1. 틀렸어요. 뭐야? 정답. 쌤, 진짜 네. 정답. 진짜 정답. 마이너스 1. 예. 답을 적을 때 마이너스 2라고 적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1,0. 그렇지 마이너스 1,0이라고 적어야 돼요. 왜냐면 P점의 좌표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일단 표현해줘야 되고 자 일단 X축의 점이라 그랬으니까 Y좌표 0으로 잡고요 A,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Y축의 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0, A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같다 했으니까 AP의 길이랑 BP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면은 이거 1차 방정식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면은 A 값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유형 6번 거리합의 최소값에 대한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25문제 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A라는 점이 0,3이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이제 4,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X축 위에 점 P가 있거든? 자, 여기서 문제가 X축 위의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X축 위의 점은 무조건 무슨 좌표가 0이야? Y좌표가 0이야. 자, X좌표는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 A라고 이렇게 둘게요. 알겠죠? 네. 자, 그럼 문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문제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보면은 자, 좌표평면상에서 지금 0,3이라는 점 여기에 A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4,1이라는 점 여기에 지금 B라는 점이 있는데 점 P가 X축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점 P가 X축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 점 P가 예를 들어서 여기쯤 점 P가 있으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을 더한 게 될 거고 점 P가 여기 있으면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을 더한 게 될 거고 점 P가 여기 있으면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을 더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점 P가 돌아다니면서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이 계속 바뀔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최소값이 얼마일까?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여기 보면 AP 길이의 제곱, BP 길이의 제곱 이렇게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공식을 써주면 루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가지고 이걸 표현해주면은 AP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BP 길이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자, 얘랑 거리의 제곱을 해주면 A 빼기 0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0 빼기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P 길이는 A 빼기 4의 제곱 A 빼기 4 전체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0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예. 요만큼이 뭐예요? AP 길이의 제곱 요만큼이 BP 길이의 제곱입니다. 루트가 없어요. 제곱을 했으니까. 자, 그럼 얘는 이 식의 형태를 딱 보니까 얘는 A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럼 A에 관한 2차함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2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가지고 꼭지점의 y좌표 값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지. 자,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면 돼. 자, 정리해볼게. a제곱 더하기 9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내림차수 정리해주면 2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얼마가 되나? 26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a제곱의 개수를 묶어주는데 어디까지? 1차항까지 묶어준 다음에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고 가로 닫고 더하기 26 이렇게 써준 다음에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죠, 그죠?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 어떻게 돼서 A 마이너스 9배 a-2의 제곱 더하기 자 2랑 마이너스 3 곱해서 가로 밖으로 빠져나가면 되죠. 어떻게 돼요? 18 18 이렇게 되나요? 그죠? 예. 매너 있네. 예. 자, 그래서 a 값이 얼마일 때? a 값이 2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최소값 18, 그죠? 예. 18이 된다.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빈칸을 그렇게 한번 채워 넣어주면 되고요. 자, 똑같은 방식대로 바로 밑에 있는 문제 26번 문제도 여기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오늘 다 하셨어요 근데 이거? 예? 오늘 시간 최선을 다해보죠. 자, 25번 유형은 뭐 별거 없고 그냥 시킨 대로 미지수고 해봤더니 그냥 A에 관한 2차함수 나오더라. 그래서 2차함수 최소값을 구하면 됐구나. 그게 다예요, 그냥. A는 저 벌써요 최소값 12 최소값은 얼마? 12 예, 12 나오죠, 그죠? A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최소값만 물어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A 그 점P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최소값이 된다. 이것도 항상 적어주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문제가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아직도 목 감기가 좀 덜 나가지고 목이 약간 목소리가 잠겨있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잠겨있는데 감미롭나 소희야. 너무 열심히 줬네. 나중에 꼭 영상 보고 복습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다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토픽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내분과 외분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해볼 거야. 자, 말 그대로 해주면은 요 분자는 뭐냐면은 나눌 분자예요. 예, 분할한다 뭐 이렇게 할 때 나눈다 이런 뜻이고 요 내자랑 외자는 안내자랑 아까 내자입니다. 한자 시간에 다 배웠죠, 그죠? 한문 시간에.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안에서 나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바깥쪽에서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 여기 그 x축안을 들어놓고 점을 몇 개를 쫙 찍어놨어요. 자, 여기 1.5가 있고요. A점을 여기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찍어놨고 B점을 여기 2의 위치에 찍어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선분 AB를 하나 선생님이 생각을 해볼게요. 선분 AB를. 네, 선분 AB를 생각해 줄 건데
자, 이 선분 AB에서 선분 AB를 기준으로 요 O라는 원점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원점을. 자, 그럼 원점을 생각했을 때 AO의 길이는 얼마고 BO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AO의 길이는 1이고 BO의 길이는 2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은 이 O라는 점은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네, 내분하는 점이다. 자, 뭐냐면은 이 O라는 점이 A로부터 O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1이었어요. 그 다음에 B로부터 O까지의 거리가 얼마였어? 2였지. 그치? 그럼 거리 B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2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대2가 되게 나누는데 A랑 B의 안쪽 편에 있잖아. A랑 B의 사이에 O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분이야. 알겠지? 그럼 내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점 O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1대1로 내분한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점을 하나 생각해 보자. 여기 C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AC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AC의 길이는 이번에는 2가 되고 BC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죠. 그죠? 자, 근데 C는 AB의 사이에 있단 말이야. 자, 그럼 C는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게 될까를 생각해보면, 자, 이거 항상 순서가 중요해. 이 선분을 적었을 때 앞에 점부터 시작하세요. A부터 C까지의 거리가 2고,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의 거리가 1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다? 2대1로 내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점도 하나 생각해보자. 여기 P라는 점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자, P라는 점은, 자, 그럼 AP의 길이는 얼마가 되지? AP의 길이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니까 길이가 얼마가 돼요? 6이 되죠. 6이 되고, BP의 길이는 얼마가 되지? 2부터 5까지니까 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점 P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점인 거 아닐까? A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6이고 B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3이니까 2대1이에요. 2대1. 그래서 2대1로 나누는데, 자, 근데 점 P는 위치가 AB의 바깥쪽에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2대1로 어떻게 하는 점이다?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 번 더. 자, 이 점 Q를 생각해 볼까? 자, 점 Q를 생각해 보면 AQ의 길이는 얼마예요? AQ의 길이는 3이죠. BQ의 길이는 얼마예요? 2부터 마이너스까지니까 6이지, 그치? 자, 그럼 점 Q는 AB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게 되겠어? 이번에는 1대2로 나누는 게 된다. 순서대로 A부터 Q까지, B부터 Q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1대2로 근데 Q점도 역시 AB의 바깥쪽에 있죠? 자, 그래서 얘도 외분이에요, 외분. 네.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내분과 외분의 정의예요. 자, 그럼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29번부터 32번까지 문제를 한번 쫙 풀어봅시다. 29번부터 32번까지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까요? 자, 29번부터 36번까지는 다 풀어봅시다. 이거 되게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얼른 한번 풀어보자.
자, 29번부터 36번까지 한번 다 풀어봤나요? 한번 수능 같이 한번 다 맞춰보자. 자, 29번 점 P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해요? 1대 3이죠. A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1이고 B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3이잖아. 그지? 요 사이에 있으니까 1대 3으로 내분하는 거죠. 자, 30번 점 Q는 BC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한다. 자, 31번 점 B는 선분 PQ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3대 1로 내분한다. 자, 32번 점 B는 선분 P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PC. 선분 PC를 1대1로 내분한다죠. 그죠? 네, 선분 PC의 중점이 있죠. 네, 이거 CP로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CP로 써도 상관없어요. 예, 똑같이 1대1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그 용어 하나 알아두고 갑시다. 자, 1대1로 내분한다는 말이 보이잖아. 그치? 1대1로 내분하는 점.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줄여가지고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두 글자로 줄여서 우리가 얘를 중점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중점. 자,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도형할 때 중점 많이 들었잖아. 그치? 중점이 뭐야? 가운데 있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 이 두 개의 길이가 똑같아. 여기 C점을 잡았어. 그럼 이 C라는 점은 뭐가 되겠어요? 성분 AB의 뭐가 된다? 중점이 된다고 배웠잖아. 그치? 근데 이 상황은 뭐예요? 내분으로 얘기해주면 1대1 내분이에요.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 1대1로 내분하는 점은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중점이라고 한다. 요거 기억해 둡시다. 중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 봅시다. 점 P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한다? 2대1. 2대 3이죠. 2대 3. 자, A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2칸이고 그 다음에 B로부터 P까지의 거리는 3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비율로 써주면 돼요. 2대 3 써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점 Q는 선분 AB를 3대 몇 대 몇으로? 3대 2로 외분하죠. 그죠? A로부터 Q까지의 거리가 3칸이고 그 다음에 B로부터 Q까지의 거리가 2칸이니까 3대 2로 외분이에요. 자, 35번. 자, 선분 PA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 어딜까 생각해 봅시다. 자, P로부터의 거리가 3에 해당되고 A로부터의 거리가 1에 해당되는 점은 B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점 B는 선분 PA를 3대 1로 외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점 Q는 어떤 선분을 5대 2로 외분할까? Q로부터 거리가 5칸과 2칸이 되는 점인데 같은 쪽에 있어야겠죠. 그죠? 외분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P랑 B가 되겠죠. 그죠? Q부터 P까지의 거리가 5고 그 다음에 Q부터 B까지의 거리가 2니까요. 그죠? 네. 외분이니까 이제 그 선분의 바깥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점은 모두 Q로부터 똑같이 왼쪽에 있거나 둘 다 오른쪽에 있거나 이렇게 돼야 돼. 네, 그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내분과 외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법을 지금부터 한번 배워볼 거야. 자, 먼저 얘도 수직선에서 내분, 외분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좌표표면으로 넘어갈 거고요. 자, 수직선 상황 봅시다. 자, 먼저 수직선 X축 위에 A라는 점이 2에 있고 B라는 점이 10에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선분 A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일단 점피의 좌표를 모르니까요. 점피의 좌표를 모르니까 점피의 좌표를 미지수 x라고 한번 둬볼 거야. 미지수 x라고 둬보고 자, 그러면은 선분 A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란 얘기는 요 길이가 1에 해당되면 요 길이가 얼마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3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AP의 길이 대 BP의 길이가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근데 AP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P가 지금 A랑 B 안쪽에 있기 때문에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그럼 AP의 길이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주니까 X-2가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또 역시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주니까 10 빼기 X가 될 거야. 이 녀석이 1대 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그 공식을 써주면 어떻게 되지? 10 빼기 x는 3배의 x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 예, 그러면 10 빼기 x는 어떻게 되겠어? 3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2항 시켜주면 16이 4x가 되니까 따라서 x값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 따라서 요 p점의 위치는 얼마야? 4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맨날 이렇게 풀기가 되게 번거로워 실은.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여기를 이제 미지수로 두고 우리가 공식을 만들었어요. 공식을. 네. 공식 만드는 과정도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게 해주면 되는데 이제 얘를 공식으로 만들어 볼 거야. 자, 그래서
요 A점의 좌표를 이제는 여기를 x1이라고 두고 요 B점의 좌표를 x2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x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요걸 한번 찾아보면은 요령이 있습니다. 자, 요령 어떻게 주면 되냐면 여기도 이제 1대3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m 대 n이다. 비율을 어떤 걸로 써도 되게 이렇게 잡아볼게. 이렇게 해놓고 요 요령을 그대로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자, 먼저 비율을 위에다 쓰세요. m 대 n 이렇게 비율을 위에다 써주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a, b를 순서대로 좌표를 적어줘요. x1과 x2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자, 그럼 내분점 전피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일단 분수가 나와. 자, 짝대기 하나 그어주고요. 분모에는 뭘 적어주냐면 요 m과 n을 더해서 적어줍니다. m과 n을 이렇게 더해서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분자를 적을 때는 자, 요렇게 곱해서 이쪽으로 적고요. 자, 요렇게 곱해서 이쪽으로 적어줘요. 그래서 mx2, 그 다음에 nx1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공식이에요. 알겠어요? 자, 지금 이 요령대로 아까 전에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아까 여기 1대2라 그랬잖아요. 그죠? 1대2였고 여기가 2랑 10이었지.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 자, 비율을 위에다 적습니다. 비율을 위에다 적고 좌표를 순서대로 밑에다 적어요. 2랑 10. 자, 그럼 전피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일단 1과 2를 더해서 분모에다 써주고 1 곱하기 10을 해서 앞쪽에다 적고 2 곱하기 1을 해서 뒤쪽에다 적어요. 그럼 4가 되겠네. 그치? 뭔가 좀 이상한데? 네, 2를 3으로 바꿔주세요. 아, 잠깐만. 1대 3 아, 1대 3이었나? 미안. 1대 3이었구나. 어쩐지 이상하게 나오더라.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도 3이 되겠네. 자,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6이니까 좌표가 뭐가 나와? 4가 나오겠지, 그지? 아까 계산한 결과 어때요? 똑같죠? 자, 근데 이 공식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외워야 된다, 지금부터는. 예, 반드시 암기를 좀 해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공식 만드는 방법은 어떻다? 일단 전피를 그 비율을 먼저 m 대 n 순서대로 써준 다음에 요 a, b를 순서대로 좌표를 밑에다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x 분모는 비율을 두 개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분자는 x자로 이쪽 먼저 곱해 오른쪽 아래로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 곱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외분도 한번 살펴보자. 외분. 자, 성분 AB를 1대2로 이번에는 외분하는 점Q의 위치를 찾아볼 건데, 자, 외분이니까 이제 이쪽 AB의 바깥쪽 이쪽이거나 이쪽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럼 점Q가 지금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이라 그랬는데, 그럼 여기 초록색 부분에 있겠어요? 아니면 여기 주황색 부분에 있겠어요? 점Q가? 자, 초록색, 주황색? 초록색 부분에 있습니다. 왜? A로부터의 거리가 더 가까워야 되거든. A로부터의 거리가 1에 해당되고 B로부터의 거리가 2에 해당되니까 A로부터의 거리가 더 가깝고 B로부터의 거리가 더 먼 쪽은 이쪽 편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쪽에 있으면 반대가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점Q가 어디 있는 거 아니까 여기에 있게 되겠어요. 여기에 점Q가 있게 되고 이 점Q의 좌표를 모르니까 내가 X라고 이렇게 도를 거야. 그럼 아까 전처럼 AB를 1대로 외분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AQ의 길이 대 BQ의 길이가 몇 대 몇이구나? 1대 2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AQ의 길이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주니까 3 빼기 X가 될 거고 요거 대 그 다음에 BQ의 길이는 큰 좌표 작은 좌표 빼주면 6 빼기 X. 자, 이 녀석이 1대 2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곱해서 풀어주면은 내항의 곱은 6 빼기 X는 외항의 곱은 2배 3 빼기 X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얘는 전개시켜주면 어떻게 되나? 6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죠? 잠깐만, 어디 잘못 쓴 것 같은데? 맞나? 네, 맞네요. 자, 그럼 2항 시켜주면 어떻게 되나요? X는 0이 되겠죠? 그죠? X는 0이 된다. 아까 그렇게 되는 점 Q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구나?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근데 얘도 이제 외분도 마찬가지로 공식이 있는데, 공식 똑같이 이제 요령을 해보면은 똑같아요. m 대 n 써주고요. m 대 n 써주고 그 다음에 a, b를 순서대로 좌표를 적어준다. x1과 x2를 적어주는데, 자, 그럼 외분점은 어떻게 잡는 거 아니까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더하기 해서 빼기로 바꿔주면 돼요. 알겠어요? 요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것처럼 공식대로 해가지고 풀어주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공식 유도는 좀 귀찮을 테니까 선생님 별로만 얘기해줄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일단 비율끼리 빼고요. 그 다음에 역시 x자로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빼주면 돼요. 그래서 mx2 빼기 nx1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이게 바로 외분점 공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분점 공식과 외분점 공식은 되게 비슷하게 닮아 있는데 가운데 부호만 어떻게 해주면 돼? 바꿔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공식대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어떻게 될까? 자, 비율 1대2를 위에다 써주고 좌표 3과 6을 밑에다 써준 다음에 자, 그럼 정규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자, m 빼기 n 해주고 그 다음에 x자로 곱해 6 빼기 x자로 곱해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분의 0이니까 좌표가 0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 공식으로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공식 좀 외울 겸 밑에 문제 한번 공식 써서 푸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자, 37번과 43번을 지금 바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37, 43번. 선생님 원리를 설명해 주긴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 요것만 해보면 돼요. 노란색 부분. 내분점, 외분점 요거. 요 노란색 부분의 요령만. 그 위에 책 위에도 이제 정리가 돼 있지, 그지? 예, 그 공식 정리돼 있으니까 공식 보고 좀 외우시고요. 내분점은 더하기, 외분점은 빼기, 그 다음에 비율을 위에다가 점을 아래에다가, 그 다음에 x자로 크로스. 오케이? 아니 그 37번이랑 43번 두 문제만 일단 연습해 봅시다. 오늘 진도를 좀 빨리 나가면 3분 퀴즈가 하나 갈 수도 있는데 요 파트 오면 항상 질문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다 했어요. 자, 다 했어요? 별로 안 어렵죠? 네. 자, 37번은 정피의 좌표가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4. 자, 43번은 정Q의 좌표가 어떻게 나와요? 6 나오죠, 6. 0 나오나? 6 나와요, 6. 계산 잘못한 사람은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령대로 이제 그대로 해주면 되니까. 오늘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다. 그래? 자, 배우는 게 많으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지? 자, 그럼 이제 개념 4번으로 넘어갑시다. 4번. 자,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내분점, 외분점을 수직선 위에서만 생각을 했으면은 이번에는 얘를 좌표 평면으로 확장을 시켜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배울 거는 뭐가 하니까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 외분점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똑같아요.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점이 하나가 있어. A라는 점의 X좌표를 X1, Y좌표를 Y1 이렇게 두고요. 자, 그다음에 B라는 점이 여기 있어. X좌표를 X2, Y좌표를 Y2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잡았을 때 일단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요 AB의 길이를 M-N으로 내분하는 점을 하나 생각했다고 해보자. 이렇게 M 대 N이 되게 이렇게 이제 내분점을 하나 잡았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 그 거리 구하는 공식 쓸 때랑 비슷하게 저 보조선을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서 또 어떤 보조선을 좀 더 그어줄 거냐면은 여기서 이런 보조선도 그어줄 거예요. 점 P에서 이렇게 또 수직으로 하나 내려주고 또 이쪽으로도 수직으로 하나 이렇게 내려볼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을 갖다가 뭐라고 놓을까? 이 점을 갖다가 I랑 H랑 I라고 이렇게 잡을게. 여기는 이제 C라고 이렇게 잡읍시다. 자, 그럼 요렇게 하면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 생기게 돼요. 어떤 삼각형이 닮음인 거 하니까 여기 삼각형 APH랑 삼각형 ABC랑 어때요? 닮았죠? 그죠?
삼각형 APH랑 닮았어. 뭐가? 삼각형 ABC랑 닮았어요. 자, 그래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그러면은 AP의 길이 대 AB의 길이는 뭐랑 똑같냐면은 AH의 길이 대 AC의 길이랑 비율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랑 똑같을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비율이 똑같고. 그럼 이 녀석으로부터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AP의 길이 대 그럼 BP의 길이는 AH의 길이 대 CH의 길이랑도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요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랑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점 P의 x좌표는 요 H점의 x좌표랑 똑같은데 그럼 여기가 m 대 n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여기가 m 대 n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결국 요 점 P의 x좌표는 A랑 B점의 x좌표의 m 대 n 내분점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보조선을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 길이가 n이고 요 길이가 m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닮은 비율도 써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요 길이도 m이고 요 길이도 n이 되니까 그럼 점 P의 y좌표는 역시 y1과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될 거야. 그럼 내분 공식을 x좌표에 대해서 한번 y좌표에 대해서 한번 두 번 써주면 돼요. 네.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x좌표끼리 내분적 공식을 써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그 다음에 또 y좌표끼리도 내분적 공식을 써요.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요렇게 해주면은 요게 바로 이제 두 점을 잇는 선분의 내분점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수직선이랑 똑같은데 x좌표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y좌표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두 번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귀찮아졌었죠. 되겠죠? 그것 빼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47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47번 문제.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1이고 B라는 점이 1,3이 있는데 자,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고 싶어. 2대1로 내분하는 점 P의 P1의 좌표를 찾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아까 전에 요령이 똑같아요. 일단 비율을 위에다 적고요. 비율을 위에다 적고 밑에다가 점을 A, B 순서대로 적으세요. 마이너스 2,1이랑 그 다음에 1,3 이렇게 순서대로 적고 자, 그럼 P1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은 X좌표, Y좌표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좌표통이니까 두 개를 적어주고요. 자, 분모는 둘 다 더해줍니다. 2 더하기 1, 2 더하기 1 이렇게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x좌표 값을 구할 때는 x좌표들만 가지고 생각해주면 돼요. x좌표들만 가지고 이렇게 크로스로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2 곱하기 1, 2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좌표 계산할 때는 y좌표 가지고 또 크로스 해주면 돼요. 이렇게 크로스. 그래서 2 곱하기 3, 6 더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분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요? 0,3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알겠죠? 네. 요게 이제 내분점을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분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 안 해도 똑같겠죠, 그죠? 외분점은 여기 뭘로 바꿔주면 돼? 다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네. 공식 똑같죠, 그죠? 네, 별로 안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53번 가지고 외분점 한번 연습해 볼까? 53번 문제로 외분점도 한번 똑같은 방식대로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좌표평면은 수직선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냥 y좌표만 한 번 더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5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0,3 나오나요? 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공식 쓰는 법 한번 외워봤고, 자, 이거는 뭐 유도는 선생님 아까 그 수익성 할 때 해줬지만은 뭐 굳이 유도 과정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계산되는구나, 비례식 풀어보니까 공식처럼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실은 공식이 중요하거든. 이게 헷갈려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비율을 위에다 써야 되는지 점을 위에다 써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헷갈리냐면 이쪽으로 먼저 곱해야 되는지 이쪽으로 먼저 곱해야 되는지 이것도 헷갈립니다. 항상 순서를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쪽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겠지? 네,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점도 선분 AB를 내분한다 그러면 AB 순서대로 써줘야 되고, 선분 BA를 내분한다 그러면 BA 순서대로 써줘야 돼요. 알겠죠? 이 점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 실수 안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15쪽. 자, 지금 배운 내분점, 외분점을 이제 우리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에다가 응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네, 무게중심 한번 응용을 해볼 건데, 자, 무게중심은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그죠? 네, 무게중심의 성질. 무게중심의 성질들 기억하고 있는 거 있으려나? 보자. 예를 들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무게중심 어떻게 찾지? 우리가 무게중심 찾는 방법. 자, 무게중심 찾는 방법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이 상품권을 걸면 정답자가 나오려나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2대 1. 그 A에서 끊는 거. 자, 무게중심의 작도법. 자, 첫 번째로 이제 알아야 될 게, 무게중심 작도법을 알아야 된다. 자, 삼각형 그림 있을 때 무게중심 어떻게 찾죠? 요 BC의 중점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A에서 네. 쭉 긋고 그 다음에 그걸 또 AB의 AB의 AC로 할게. 뭐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AC의 중점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요 길이 각기 잡고 요 길이 각기 잡고 해가지고 B에서 이렇게 쭉 이어주고,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이지, 그지? 네, 여기가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여기는 요것도 지나요. 요렇게 여기도 2등분 하면은 요렇게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죠? 네. 요거를 우리가 예쁘게 이제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써주면 뭔고 하니까 세 중선의 교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세 중선의 교점. 중선이란 게 뭐냐면 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다 이은 선을 중선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네,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다 이은 선을 중선이라고 하고, 그런 중선이 세 개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세 개를 다 그어봤을 때 그 세 개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점의 정체가 바로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무게중심을 찾았을 때 무게중심의 성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저기 승원이가 얘기했던 어떤 거예요? 이 중선을, 이 무게중심이 어떻게 나눠? 2대 1로. 우리가 배운 용어로 써주면 뭐가 되겠어? 내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G는 중선 AM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중선 AM을 2대 1로 내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성질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위에다 필기 좀 해두세요. 네, 필기 좀 해둡시다. 자, 무게중심의 작도법 어떻게 해준다? 세 중선의 교점으로 구한다. 그 다음에 성질은 어떻게 된다? 무게중심 G는 중선 AM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2대 1로 내분한다. 거기다 표현이 돼 있네요. 거기 이쪽 1번, 2번 해가지고 보라색으로 있었네. 선생님도 못 봤는데. 네.
자, 이 두 가지는 필수로 이제 무기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녀석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진도는 좀 포기하고 이걸 한번 해볼까? 자, 상품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맞춘 사람에게는 신용 상품권 5,000원권을 카톡으로. 그러니까 소희가 드디어 기운을 차렸어. 소희가 드디어 기운을 차렸어. 자, 오늘 퀴즈는 뭐냐? 요걸 증명하는 거예요. 네, 너무 멀다. 저게 왜 2대1이지? 를 증명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 자, 이 증명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왔던 녀석이거든. 네, 생각. 자,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보기. 어? 포기? 자, 포기는 그 배추 셀 때. 미안해 선생님이 큰 잘못한 것 같네. 하나는 어떨게요? 안 돼요. 미안해요. 푸세요. 물만 딱 마시면 머리가 잘 나갈 것 같아요. 어? 물만 마시면 머리가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 토요일 겁니다. 근데 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어떤 거? 저거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거? 네. 미안해 한자를 잘 모르는구나. 아. 토요일까지. 아, 짧구나. 토요일. 선생님 한자를 써보면 좀 있어 보일 것 같았는데 미안해. 요거는 우리 다음 수업 아이고 다음 수업 시간 며칠이냐? 29, 30일까지네. 자, 일단 퀴즈 생각하면서 숙제는 베이직세는 아까 얘기했던 그 복소수 파트 맨 뒤에 그 파란색 부분 빼고 토요일까지 풀어보는 게 숙제고 난선형 스타는 오늘 배운 데까지 공식 좀 암기하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다음 주 이번 목요일까지 숙제로 해오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열심히 무기중심 한번 증명 한번 해보자. 생각보다 쉽거든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쉬운데 여기가 왜 이게 이렇게 될까? 참고로 이런 도형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다 배운 거긴 한데 자꾸 이제 기억이 접혀 날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고3 때 모의고사 볼 때 떡하니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쭉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것들 계속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줘야 돼요. 왜 2대1일까? 승원아 검색하지 말고
반칙은 용납 안 돼요. 포기? 힌트. 보조선이 하나 필요하거든? 어? 예? 수선 쉽지 않아요? 보조선 어떻게 그으면 돼요? 그 C에서 끄면 그 보조선 아니라는데 소리가? 그러니까 보조선 모르는 애들도 있어. 예. 아 이래도 모르겠어. C. 이 문제의 포인트는 보조선 하나 잘 긋고 도형을 잘 째려보면 나오는 건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삼각형이 아닙니다. 몰라요. 보조선 힌트 줄까? 예. 보조선은 우리가 삼각형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성질을 배웠냐면 여기 중점이 있고 여기도 중점이 있으면 이 중점과 중점을 이으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평행하고 닮은 삼각형 되는 성질이 있었죠. 그죠? 요걸 무슨 정리라고 얘기해 주냐면 중선 연결 정리라고 해요. 중선 연결 정리. 저게 힌트예요? 예. 자, 요걸 보면 어디를 이어야 될지가 보일 겁니다. M에서 이어요. 어. 네. 합돌 어디가? 보조선 그거죠. 보조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긋고 이게 삼각형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합동이 나올 리가 없겠죠. 자유인가? 자, 이 도형을 대하는 자세는 여러분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열심히 그림을 그려보고 조건을 표시를 해보고 뭔가 이제 표현을 많이 해보다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생기거든. 째려본다고 잘 보이지 않아요. 째려봤을 때 보이는 거는 그런 과정이 숙달이 된 사람들이 보이는 거고 모르면 열심히 이제 선을 그어봐야 돼요. 선도 그리고 뭐 이제 뭐 표현도 해보고 해봐야 돼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솔직히 정답자가 한 명은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쉽네. 예.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중선 연결 정리를 선생님이 힌트를 줬는데 자, 이렇게 중선 연결하면 이게 평행하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럼 요 위에 있는 삼각형과 요 밑에 이 큰 삼각형은 닮은 비가 몇 대 몇이 돼요? 1대 2가 되니까 요 변의 길이 대 요 변의 길이가 몇 대 몇이 돼? 1대 이것도 맞다. 2가 될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요 길이를 1이라고 치면은 요 길이가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중선 연결 정리에서 중요한 게 요 또 평행한 성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평행하거든. 자, 그럼 요 각과 요 각이 억각으로 똑같고요. 요 각과 요 각이 또 억각으로 똑같아요. 자, 그럼 삼각형 GBA랑 닮았어. 뭐가? 삼각형 GNM이 닮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닮은 b는 몇 대 몇이 되겠어? 역시 1대 2가 되겠죠. 그럼 대응되는 변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AG의 길이가 AG의 길이 대요 MG의 길이 이게 몇 대 몇이 된다? 2대 1이 된다죠. 그래서 요 길이가 2면은 요 길이가 1이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면 돼요. 지금 다 했었어. 어? 다 했었는데. 다 했었어? 뭔가 좀 아쉽네 시간이. 네. 자, 이 중선형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따을 때 중점과 중점이 보이잖아. 일단 이어주고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빨간선 보조선 굉장히 중요한 보조선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두고요. 자,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수학에서 다른 단어 넘어가다 보면 도형이랑 결합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서 이런 보조선 그는 걸 연습을 안 하면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도형 더 이상 중학교 도형 안 가르쳐줘. 네. 이제 틈날 때마다 이렇게 복습을 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것들 다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무게중심 좌표 찾는 거 그거부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